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생이 중3이 되면 나는 어떤 고등학교를 갈까를 선택해야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중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뚫린 재주는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라! 하는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될 겁니다. 중학교 10대 전반이죠. 이때는 자기 뚫린 재주를 찾는 그런 노력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수집을 통해서 그것을 탐색하는 시기가 되죠. 네. 그리고 중3이 되면, 골프고등학교 갈까? 수학고등학교 갈까? IT고등학교 갈까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중학교의 3년 과정이 이렇게 돌변하게 될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전쟁이 생길 거다. 네.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그만두질 않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부터, 야, 우리 아이 뚫린 재주는 뭐냐? 중3 되면 어느 고등학교 보낼까? 그때부터도 난리를 칠 거예요. 네. 저는 이 난리는 나쁜 난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 아이의 적성을 찾아준 거니까. 획일적인 입시 공부가 아니라 네. 자신의 적성을 찾아주는 거니까. 그래서 중3이 돼서 선택해서 가게 되면 고등학교 때 열심히,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오전에는 국민 기본 공통 과목을 하는 거예요. 뭐 네. 국어, 영어, 수학도 하겠죠. 뭐 역사도 배우고 다 하겠죠. 그리고 오후에는 그 특성화 과목만 하는 거예요. 골프면 골프, 수학이면 수학, 물리면 물리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전에 뭐 학교 가서 똑같은 거 공부하는데 안 싫다 이거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네. 아니, 학교 가면 골프 하루 종일 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수학을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문학을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팍 줄어드는 겁니다. 예.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데 네. 제가 단서를 붙이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2,000개의 고등학교를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학교 간판을 그렇게 다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 시도한다고 한다면 국민 기본 공통 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의 절반은 그 학교 남기고요. 네. 나머지 교사 절반은 딴 데 다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수학고등학교 수학교사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 사회가 그냥 막 불합화 전쟁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런 기본 방침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하나씩 둘씩 셋씩 네. 이렇게 해서 그 변화의 바람은 불어넣을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떤 그 선택의 폭을 넓히자 이런 취지로도 들리는데요. 그러면 소위 산불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산불 정책이고 뭐고 하는 문제가요. 예. 아예 싹 없어져 버립니다. 고교, 제가 예. 말씀 아직 못 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그렇게 바꾸면 밑에 중학교, 초등학교 어떻게 바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만일 고등학교에 그렇게 싹 바꿔놓으면 대학이 변화하게 됩니다. 대학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83.8%, 이번에 1.9% 줄었다는데요. 82%에 83%의 고등학생 졸업자가 대학을 가는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정말 대학을 가고 싶어서 가는 아이들인가?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요리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실컷 요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요리를 전문으로 공부한 아이가 대학교에 꼭 요리학과를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 아이들은 스스로 그 요리가 너무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빨리 졸업하고 호텔 주방에 가서 수습 사원으로 가서 요리를 하고 싶다. 네. 이런 욕구가 충천하게 될 겁니다. 내가 골프 고등학교다, 축구 고등학교를 나왔다. 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LPG에 나가고 세계 선수권대회에 나간다 이거예요. 근데 뭐 대학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영화고등학교가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학교가 만들어지면 대학교에 가겠다는 욕구가 팍 떨어집니다. 예. 제가 예상한다면요. 우리나라의 대학교 한 200여 개 된다는데 한 절반은 문 닫아야 될 겁니다. 이런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대학을 입학을 하기 위해서 뭐 대학 입학 사정관제가 어떻고 산불 정책이 어떻고 이런 시시껍적한 얘기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거 없어져야 할 나머지 절반 정도의 대학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요리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난 대학교 가고 싶단 말이야. 빨리 가서 요리하고 싶다. 가서 무슨 호텔에 들어가서 뭐 20살, 22살, 20살 이렇게 수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예 한 30살쯤 됐어요. 그런데 내가 요새 새로 나온 무슨 요리학, 영양학 뭐 이런 뭐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뒤늦게 대학을 지망하는 겁니다. 일종의 개방대학 같은 거죠. 커뮤니티 네. 칼리지 같은 겁니다. 일종의 평생교육 차원이죠.
대학이라는 게 지식을 전수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늙은 학생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늦은 대학 진학입니다. 네. 대학이라는 게 그 지식의 공급장이라는 게 그렇게 활용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 많은 80%가 넘는 이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해가 쪼록 대학 가고 쪼록 대학원 가고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으며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학 정책이요 다 없어집니다. 다 해결합니다. 저기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렇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서 좀 다른 질문 한 가지 예, 들어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뭐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여성들이 받아왔던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제도들 네. 참 많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 전에 그 세계 여성의 날을 맞기도 했는데요. 사모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시고 현직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 꿈을 펼침에 있어서는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이토록 좀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언제쯤 어떻게 개선이 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남녀 평등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법제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아주 최선두 그룹입니다. 네.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에 고칠 수 있는 법은 거의 다 고쳤습니다. 하다못해 세법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요소 같은 것, 이런 것까지도 또 거의 다 고쳤습니다. 네. 더 이상 손질할 데가 없을 정도까지 고쳐졌는데, 문제는 이 우리 사회 현실이 어떠하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들어가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탑 CEO, 어느 애는 여성을 발탁하지 않는다든가.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낮습니까? 네. 또 우리 장관들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낮습니까? 이게 벌써 이제 현실적인 측면에 있어서 벽에 부딪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의 인력이 왜 필요하냐? 그냥 뭐 단순한 평등적인 사고만 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평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두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성만이 갖는 이 남성보다 더 우월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이 정말 필요한 때가 있고 남성이 필요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남성이 다 도맡아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남성 위주가 돼버렸는데 여성의 감수성과 여성의 나름의 능력, 모성적인 것 이런 능력들이 정말 이 발휘를 해야 할 분야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리더십만 하더라도 남자들처럼 그 우락부락한 리더십도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만 여성적인 부드러운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류의 절반인 여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의 절반에게 그만한